저는 올해 52세, 15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서 딸을 키워온 여성입니다. 그런 제게 얼마 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상견례에서 3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딸의 예비 시아버지로 말이죠. 처음에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복잡했던 감정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 제가 19살 대학 신입생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연애라는 것도 모르고 남자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본 적 없는 시골 출신 소녀였죠.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그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눈웃음이 예쁜 2살 위 선배였어요.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 선배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거든요. 후배, 어디서 왔어?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아, 광주구나. 나도 전라도야. 목포에서 왔어. 같은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만남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학교 뒷산을 산책하고 학식을 함께 먹고 그런 평범하지만 달콤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손만 잡아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나 너 말고는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전부였고 그 사람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첫사랑이라 그런지 정말 할 것도 안 할 것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었고 몸과 마음 모두를 완전히 맡겼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 커플로 유명했고 친구들도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서로의 가족들도 우리 사이를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광주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매주 만났고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2년의 원거리 연애 끝에 드디어 저도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구하고 양가 부모님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고 사실 제가 대학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덕분이었거든요. 반면 민호 오빠의 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약사셨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셨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셨죠. 처음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셨을 때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방언을 쓰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차림, 매너, 모든 것이 달랐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참 소박하시네. 오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이 쓰렸습니다. 소박하다는 표현 속에는 촌스럽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혼수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났어요.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상대방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희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화려한 혼수 문화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형편상 크게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에는 다들 예식 비용도 많이 들고 신혼집 마련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대화 하나하나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직접적인 반대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빠의 부모님이 아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민호야, 정말 그 아이와 결혼할 거니? 네, 엄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아이 자체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집안 차이가 너무 나지 않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야. 나중에 고생할 게 뻔해. 처음에는 오빠가 저를 감싸줬어요. 부모님과 크게 다투기도 했죠. 왜 수진이를 그렇게 보세요?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맞나요? 우리가 너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란다. 상대방 부모님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오빠도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집에 가면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거든요. 민호야, 다른 좋은 아이들도 많은데 왜 굳이 그 아이와 결혼하려고 하니? 엄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 친구 딸 중에 괜찮은 아이가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싫어요. 저는 수진이가 좋아요. 하지만 그런 압박이 몇 달간 계속되니까 오빠도 지치기 시작했나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점점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빠 집에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고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오빠는 저를 위로해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2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빠의 부모님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너와 민호가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희 집안과는 격이 너무 달라. 나중에 민호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짐이 된다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에게 도움이 되도록. 미안하지만 이번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도 더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오빠에게 짐이 되는 걸까? 제 때문에 오빠가 가족들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게 맞을까? 결혼을 2달여 앞둔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중한 목소리였어요. 상대방 부모님과 이야기를 한 후인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두웠고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 말톤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정말 반대하셔. 그런 건 알고 있었어. 그래도 우리가 설득하면.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9년을 함께 했는데. 너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보다 훨씬 좋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9년간의 사랑이,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내가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안 되겠어. 오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9년의 사랑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했다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그날 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아팠지만 제가 집안이 못난 이유로 버림받는다는 것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9년간의 사랑이, 그 모든 추억이, 함께 꿈꿨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첫사랑을 잃는다는 것이 그렇게 아픈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몇 주 후 그가 정말로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지난 9년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던 중 어머니가 맞선을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딸아, 그렇게 계속 혼자 있을 거야? 좋은 사람 한번 만나봐. 엄마, 저는 아직 만나보기만 해.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되잖아.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첫 번째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남편이 된 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과는 정말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에 말수는 적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첫사랑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재촉하지도 않았고 제가 아직 상처받은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그분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첫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이전에 오래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상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죠. 저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첫사랑과는 다른 성숙한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2년의 교제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빠른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저희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지만 따뜻하게 치렀습니다. 가끔 첫사랑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현재가 더 소중했어요. 신혼 첫 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였어요. 남편은 딸바보가 되었고 저도 모성애를 처음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않아? 그럼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더욱 바빠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남편은 좋은 아버지였고 저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첫사랑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일 뿐이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여전히 화목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15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고 연락했고 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늦을 것 같아. 우리 먼저 자자.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도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늦어도 10시에는 왔거든요.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새벽 2시경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인가 싶어 받았는데 낯선 목소리였어요. 혹시 김민수 씨 가족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병원에서 연락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 순간부터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딸을 깨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사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보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딸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15살인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내에서 홀어머니가 되었고 이제는 제가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이 있었지만 딸을 대학까지 보내려면 부족했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 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구청에 임시직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일단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딸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때로는 너무 지쳐서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 앞에서는 울 수도 없고 힘든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딸만 잘 크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면 남편이 그리웠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안아주던 품이 그리웠습니다. 때로는 첫사랑도 생각났어요. 만약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버텨야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다행히 딸은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른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우리 딸이 안쓰러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딸도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일상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행복은 포기한 채 살았어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도 개인적인 취미도 모든 것을 딸을 위해 바쳤어요.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수진아, 너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오직 딸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딸의 성장과 새로운 시작. 딸은 정말 기특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 생활도 알차게 보냈어요.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구야? 남자친구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몇 번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 딸이 졸업 후 그렇게 말했을 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이제 정말 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좋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줄게. 하지만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상견례 날짜도 잡았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저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15년 동안 딸 아버지 역할까지 해왔는데 이제 다른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다 좋은 분들이야. 딸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홀어머니라는 것이 혹시 상대방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상견례 당일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딸과 예비 사위가 먼저 와 있었고 곧 상대방 부모님들이 오신다고 했어요. 곧 오실 거야. 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예비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 남성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30년 전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요. 그도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민호 오빠?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딸과 예비 사위는 우리가 아는 사이인지 몰랐습니다.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대학교 때 아는 사이였어.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저도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그렇게 어색한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예의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10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했어요. 저도 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결혼했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워왔다고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말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가 바로 딸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상견례 이후로 자연스럽게 그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결혼 준비 때문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딸까지 키우시고 오빠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해외에서 혼자.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편안한 사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후회해요. 그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헤어진 일 말이에요. 해외에서 성공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네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그의 진심을 들은 거였으니까요. 저도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오빠와 함께 갔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정말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30년 전 대학생 때의 그 눈빛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았고, 저는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이런 대화를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아이들 결혼 준비 때문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있었어요. 수진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오빠도 혼자 아들 키우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가끔 너무 외로웠어. 특히 아내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그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도 그랬어요. 딸 때문에 버티긴 했지만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뭔가 간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네.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 잠이 안 와. 3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하지만 너를 보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 그만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너는 어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보고 있으니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오빠를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럼. 하지만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그가 또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날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한 것 같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야.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오빠를 잊지 못했어요. 결혼해서도 남편이 죽고 나서도. 정말? 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만 만날까?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해외에 있을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가끔 오빠가 그리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야.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 행복은 항상 뒤로 미뤄두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우연일까? 이것도 운명인 것 같은데.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할 뻔했어요. 서로를 원하는 마음이 컸고 외로웠던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먼저 멈췄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면 그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예요. 자식들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그 순간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도 지금은 부모로서의 책임이 더 중요했어요. 이성을 되찾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행복도 중요하지만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만약 우리가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돈끼리 사귀었다는 소문이 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어요? 응, 좋아. 이번에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요. 오빠, 저 결정했어요. 뭘?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 말이야? 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진아, 오빠도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가 사귄다는 게 알려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사돈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개인적인 감정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요. 그게 가능할까? 해야죠.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그날의 대화로 우리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하기로 한 거죠. 성숙한 선택. 그 후로 우리는 정말 사돈으로서만 지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고 가끔은 후회도 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고요. 하지만 딸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면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시아버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엄마하고도 잘 맞으시는 것 같고. 딸의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딸은 편안해하고 있으니까요. 결혼식 한 달 전 마지막으로 혼자 만났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약속하고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옳은 선택을 해줘서. 나는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력을 잃었는데 내가 붙잡아줬어.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정말 아쉬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사돈으로만 지내야겠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드디어 딸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했어요. 딸을 예쁘게 꾸며주고 저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우리 딸이 가장 예뻐. 메이크업을 받는 딸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느라.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운걸.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세요. 엄마 인생도 살아요. 딸의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도 벌써 와서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돈으로서 예의를 지켰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숨기고 아이들의 결혼식에만 집중했어요. 오늘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신랑도 너무 멋있어요. 그런 당연한 인사말들을 주고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너무 예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있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도 아들 잘 키우셨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뿌듯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쳤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첫사랑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했고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어 15년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첫사랑을 다시 만났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일부였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글쎄요. 이제 혼자 살아야죠. 외롭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적응하겠죠. 우리 가끔 만날까? 사돈으로서 말이야.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서로 마음이 있는데 자주 만나면 또 흔들릴지도 몰라요. 그럼 어쩌지?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의 빈 방을 보니 정말 외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잘 자랐고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니까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딸이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15년 동안 딸과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과는 정말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가끔 딸을 통해서 소식을 듣곤 하지만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니까요. 물론 그리운 마음은 있습니다. 30년 전의 첫사랑, 그리고 지금의 그 사람이 모두 그리워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만남에도 마음을 열고 있어요. 아직 특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니까요. 딸은 가끔 걱정해요. 엄마,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가고 있어. 좋은 분 만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런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것도 그 사람이 제 딸의 시아버지가 된 것도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